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19대 충북도 교육감 선거 예비 주자들의 정책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오늘은 신문규 전 대통령 교육비서관과 함께 주요 공약과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아주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자로 나선 신문규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충북교육의 대전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성장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92년 공직에 나선 이후 중앙부처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그리고 주미 주러 대사관 그리고 유네스코 등에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33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제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서관님은 이번 선거에 그야말로 새로운 인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도민들,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이 저분은 또 누구신가? 예, 예. 이번 시간에 아주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좀 참신한 새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신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개천이라고 하죠. 요즘 개천에서 용이 나냐 안 나냐 네. 가지고 많은 교육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믿었고요. 저는 그 개천에서 부터 이렇게 교육감이라는 것을 교육에 대한 늘 꿈을 키워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제가 여러 가지 정책 전문가, 행정 전문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쌓은 충북 교육에 대한 보답이며 헌신해서 꼭 좀 출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충북 교육으로 봐서는 좀 젊은 교육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한 30년, 40년 전을 생각하면 전국에서 충북은 교육도시 정도로 했고 전통 있는 학교, 명망 있는 학교에 관한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됐고요. 실제 학부모님들도 그런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이렇게 전국에서 봤을 때 충북 교육의 위상이 많이 악화되고 명문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뒤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교육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이 있고 아이들이 최대한으로 잘 성장해서 이렇게 크고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교육으로 충북 교육을 대전환하고 그렇게 바뀌도록 바람을 불러일으킬 자신이 있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경력을 보니까 아주 교육부에서는 아주 요직 이런 요직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서에서 역임을 다 하셨는데요. 92년에 이제 공직이 들어선 뒤에 30년 넘게 교육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주미대사관 아까도 이제 대사관도 얘기하셨고 예. 그동안 정말 요직을 맡으시면서 성과가 많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남북 통일만큼 어렵다는 유보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시 이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사실은 이게 여당이나 야당이냐 상당히 사실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린이집 보육단체도 있고 그렇죠. 또 유치원 쪽에 유치원 관련 단체도 있고 서로 간의 이익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당, 야당 다 직접 찾아뵙고 설득드렸고 그 논리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편리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넣고 어떻게 키우냐가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 제도나 뭐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야 그리고 이익단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꼭 중앙부처에서 보육기능과 유아기능, 유아교육이죠. 교육기능을 합쳐서 한 부처에서 관리해서 효율화함으로써 아이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선택할 때 이제 한 시스템을 통해서 선택하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또 기능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만든 부분이 우선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사교육 대책에 관한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전에 네. 사교육 대책 팀장도 했었고요. 네네. 또 이제 기획조정실장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를 맡아서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이제 사교육 부담률이 가장 크고요. 뭐 최근만 봐도 월 60만 원을 넘었고 네, 충북도 그렇죠. 48만 원으로 네네. 뭐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뭐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민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만 혹시 뭐 뒤처지는 게 아닌가. 과외를 못 네. 시켜서 뒤처지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도적으로 학교 내에서 사교육 요소가 될 만한 것은 최소화하고 줄이고 또 학교 밖에서 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대해서는 편법, 불법 요소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가능한 꼭 필요한 기능들만 하도록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영어 유치원 뭐 평균 150만 원 이상 네, 들고 네. 많이는 뭐 300만 원도 들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제 영어 유치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그 차이를 우리 애만 이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어를 못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막 걱정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하면서 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금지하는 정부법도 통과된 걸로 해서 그렇게 그 시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국장 시절에 대입 정책 담당하는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입 정책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인데요. 좀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다. 그런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이 된다. 내신도 해야지, 또 뭐 논술 등 다른 것도 준비해야지, 또 수능 시험도 봐야지.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그 학생들의 부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에서 좀 제도적으로는 좀 간소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희망, 소질, 진로에 따라서 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물론 대학 자율화 측면과 맞물려서 사실 실제 제도는 뭐 다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만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했고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방식, 내용들이 그대로 평가받고 그게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계를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교육 내실화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공교육 내실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예. 자, 그리고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북교육 살리기 5대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5대 방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이제 출마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학부모님들이 교육 격차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농촌에서의 교육 기회 문제, 또 도시에서의 학교 간 차이. 물론 이제 학생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차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또 보완하면 되는데 그렇게 좀 객관적 측면에서 차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교육격차 제로 충북교육을 좀 실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디에 살아도 어떤 학교에 다녀도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차별받지 않는 충북교육을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제가 중요합니다. 먹고 그렇죠. 사는 문제, 네. 일자리 네.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사실은 실제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으면 좀
금융 경제 교육을 좀 실용적으로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충북형 금융 경제 교육을 도입하게 했고요. 초등학교 단계부터 이것을 좀 경제관념을 갖고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하나하나 직접 해보도록 하는 그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획기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물론 어리지만 그 학부모님과 같이 상의하고 또는 선생님이 방향을 주면 거기서 작은 돈이라도 직접 해보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교 내 사교육 제로를 좀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교육이나 또 기초적인 것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또 사교육의 목적에 보면 또 보충학습 분야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보충학습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좀 학교에서부터 없애자 해서 그게 저는 과감히 유치원 3세, 4세, 5세 반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우선 학급당 10명까지로 정원을 좀 상한으로 하는 걸 빨리 우선적으로 좀 시급히 해보자 했고요. 실제적으로 아마 놀라실 겁니다. 유치원 3세, 4세, 5세 반에 정원이 17명에서 20명 이상 됩니다. 아마 저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모르실 텐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한 반에 평균 뭐 한 20명 이상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절반 수준으로 우선 줄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돌봐야 하는 교육시켜야 되는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아이의 성장 상황 여러 가지 뭐가 관심에 있나 어떤 걸 꿈꾸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제대로 교육받는다면 저는 정말 학교 내 사교육이 확 줄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초학력과 미래 역량을 좀 끝까지 책임지는 탄탄 교육을 실시하다고 했습니다. 좀 탄탄하게 네네. 좀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좀 든든하고 뭔가 좀 우리 애이 잘 클 수 있어 이런 생각에서 했고요. 문해력부터 읽고 쓰기부터 그리고 바른 인성까지 그리고 가장 되는 뭐 질문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요즘 뭐 그 디지털 역량, 그 AI 시대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좀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치자. 이래서 탄탄 교육을 실시하게 했고요. 이제 다섯째는 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교는 안전해야 되거든요. 학교가 안전해야 그게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뭐 심리적이든 안전해야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고요. 거기서 아이들도 편안히 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수업입니다. 수업은 재미있고 내실 있고 좀 신나게 그래서 좀 재미있는 수업을 보장하겠다 했고요. 그 수업은 사실은 교육에 관한 최고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왔고 그렇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질문을 만들고 질문이 살아있는 질문이 있는 수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예전에 대학 교육에나 많이 쓰지 않습니까? 플립드 러닝, 거꾸로 수업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아이들이 점차 커가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더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5가지를 제안했고요. 여기에 따라 구체적인 공약들을 지금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교육행정 전문가시다 보니까 정말 촘촘하게 그 학생과 학부모들 또 교사 입장에서 아주 골고루 다양한 정책 또 꼭 필요한 정책을 좀 준비하신 것 같네요. 자, 그 중에 이게 보면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충북형 경제금융교육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북형 경제금융교육. 이거 어떤 교육인지 좀 설명. 이게 판넬을 준비하셨군요. 예. 제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만 예상외로 전국적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마중물 교육펀드 공약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이 아마 원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북형 마중물 교육펀드 공약을 제시했고요. 네네. 핵심 내용은 경제, 금융, 문해력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이제 교육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 1인당 10만 원을 이제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에 펀드로 넣어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입학 시에 100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시에 100만 원씩을 이렇게 교육 펀드 구자로
넣어주자는 거고요. 아마 신뢰로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실용 경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실용이라는 게 러닝 바이 두잉이죠.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사실 물론 어립니다만 적은 돈을 통해서 부모와 경제적인 대화를 나누거든요. 돈의 가치, 자산의 가치를 하면서 또 그걸 하나하나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능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이기 때문에 12년 후에 받는다면 상당한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받아서 그거를 운영한다면 이게 사회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마중물, 시드머니로서 사회 경제적 진출에 어떻게 보면 뭐 상당한 형평성 있는 출발선을 좀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저희 충북의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사회 진출할 때 그게 이제 대학 등록금이든 아니면 나와서 창업을 하든 또 본인 관심을 갖고 다른 어떤 뭐 독자적인 활동을 하던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 예산을 계산했을 때 연 한 270억 내외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투자한 돈에 비해서 저는 이 성과는 그 이상 몇 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학생들이 용돈이나 여러 가지 것을 저축해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나가서 뭐 우리 자치단체나 산업체나 또 관심을 가지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재원이나 또는 그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연계나 결합을 시킨다면 이 충북형 마중물 교육펀드 공약은 저는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우리 충북에서 자란 인재들이 그리고 충북형 마중물 교육펀드를 통해서 이제 충북의 학교로 좀 전하고자. 그래서 좀 많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되고요. 그러면 충북이 지금 사실은 저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충북도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없애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뭐 도시 농촌 교육 격차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거를 이제 해소하려고 교육부나 뭐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인구 소멸 지역도 많고 또 이러다 부분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는지요? 우선 이제 교육에서 로케이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를 잘 아시는 뭐 맹자의 어머님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육에서 환경,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맹자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자기 아이를 공동묘지 근처에서 키우고 아이가 그 관련된 행동을 보고 아니다 싶어서 다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니다 해서 세 번째는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해서 이제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이제 이후에 크게 교육적으로 성공해서 이제 맹자라는 이런 어른이 이제 탄생하시거든요. 현재에도 사실은 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갖는 것, 좋은 학구에 있는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뭐 그것보다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도시나 농촌 어떤 공동체도 학교는 꼭 있어야 되는 공동체고요.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학교가 더 좋은 학교, 최고의 학교가 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곳을 안 떠나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계속 선순환하는 이런 걸로 돼야 돼서 저는 충북에 있는 모든 학교를 최고 좋은 수준의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든 농촌이든 최고 수준의 학교면 도시 아이들이 농촌으로 오고요. 또 농촌 아이는 도시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치관에 따라. 다만 글로 못 가는 이유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못 가거든요. 우리 아이 저기 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바꿔간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결국은 학교가 살아남아야 아이도 남고 또 아이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돌아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농촌 학교가 도시 학교의 특성을 품은 좋은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도시는 또 농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뭔가 배어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그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일종의 교육 전문가를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그것을 체화한 분들로 좀 교육 전문가를 좀 양성을 좀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과 보람을 갖고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적절한 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 교육의 문제는 뭐 우리 아프리카 유명한 속담처럼 온 마을이 나서서 사실은 아이를 키워야 하거든요. 이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 간의 벽, 행정기관 간의 벽, 이런 벽을 허물고 통합적인 가버넌스를 통해서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좀 올인해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한다면 저는 도시학교와 농촌학교가 각각 특성과 장점을 가져서 최고의 교육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예민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비서관님 출마와 함께 뭐 거론되는 쟁점이 있다고 하네요. 리박스쿨 외압 의혹.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게 무슨 리박스쿨 의혹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리박스쿨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손유숙 씨와는 일면식도 전혀 없는 모른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손모 씨란 분이 그 뭐 단체 회장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3년 이상 직업 공무원으로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역시 직업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보직에 맞게 최선을 다해왔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은 교육 전문가, 특히 교사 또는 행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실 수업이나 그 내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파나 정치 공세를 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과 거기에 따라 일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한 조치나 요구 사항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히 아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아마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학교 현장 교실 수업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지금까지 뭐 저에 대해서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명할 부분들은 성실하게 소명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교육감 선거의 단일화 논의가 뭐 지지부진합니다. 예. 뭐 소위 말해서 뭐 진보 보수 뭐 주자가 몇 명이 나왔고 뭐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뭘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육계는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찌 됐든 그 현역 윤건영 교육감과 이제 네 분의 이제 도전자, 5명의 다자구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출발이 늦었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나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출마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젊은 교육감 후보입니다, 제가.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막 개문발차해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우선 제 공약, 제 정책을 도민 여러분께 좀 비전과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제대로 우선 좀 알리고 싶습니다. 충북 교육을 대전환시킬 세계 최강의 인재를 그러면서도 따뜻한 인재들을 키운 방안과 전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로서 우선 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현재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문기 후보만의 승리의 전략, 뭐 가장 젊다 외에도 많으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 뭐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선 첫 번째는 좋은 정책, 좋은 공육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공감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젊은 교육감 후보 뭔가 좀 참신하고 남다르다
이런 기대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도 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도 좀 되찾고 바뀌네? 그러면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그러면 좋아질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 잘 크고 그럼 든든한데? 그렇게 좀 입소문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북교육의 새 판을 짜고 대전환을 통해 최고 인재를 키우겠다. 이렇게 점차 하면 젊은 교육감고 신문교육 후보 뭐 좀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공감이 11개 시도로 좀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확신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출마를 군불론이라고 네. 합니다. 군불 떼보셨습니까? 네, 네, 네. 예, 처음에 썰렁한 때 군불이 저희 때는 뭐 좀 살아서 공부를 그러면 이게 불이 붙을까 탈까 추운데 이렇게 하고 썰렁한 분위기에서 막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장작에 불이 붙고 네, 하면 네, 네, 그렇죠. 이제 방 안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아우 추워 하다가도 좀 지나면 아우 따뜻한데 그러다 좀 화를 타면 더워 그거 막 끄라고 야 덥다 더워 막 방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거 타 죽겠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에서 실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 처음엔 누구신가 낯설어 하다가도 이제 한 분 하고 어떤 분 뭐 어디서 받았는데 또 주시네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차에서도 해도 또 이렇게 가면서 손 흔들거나 또 크락션을 울려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거의 없다. 요즘은 또 여러 분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제법 이런 격려가 힘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군불은 뗐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뜨거워지냐 이제 그 시점의 문제고요. 저의 좋은 정책, 뭔가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저희 진정성이 어느 순간 저는 쓰나미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쓰나미가 충북 11개 시군 지역을 다 덮치면서 그러면 선거 결과로서 확실하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서관님만의 승리 전략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후보들이 교육 전문가는 있지만 교육 정책 전문가는 유일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분야는 뭐 최고의 장점이 있고 전문가라고 자신합니다. 예.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도민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충북에서 자라고 태어난 학생 누구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성장하는 충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루도록 집중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학생 누구나 배우고 즐기면서 공부하는 그러면서도 교육 격차가 없는 기회의 충북교육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가장 젊은 교육감 후보로서 그리고 정책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의 최고 전문가로서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젊은 교육감 후보 신문교육에 일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한번 믿고 저를 밀어주시면 제가 충북교육의 대전환, 충북교육의 새판 짜기를 통해서 충북교육을 새롭게 희망의 충북교육, 미래의 충북교육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우리 충북교육이 학생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들도 행복하고 또 충북이 교육을 통해서 가장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서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신문규 전 대통령 교육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